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파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이제 부의 재분배의 숟가락 얹기 뭐 이런 영상을 올렸었는데 음, 산타들이 정의하고 있는 이 부의 재분배와 그리고 이제 우리 대중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산타들이 의미하는 부의 재분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를 조금 살펴보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제 작년에 이제 항공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던 근거들은 이제 점성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줬었거든요. 일관성 있게 항공사고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건데, 이 부의 재분배라는 단어가 아주 반복적으로 일관성 있게 여러 콘텐츠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던 건 이 미스터 로봇이라는 작품 안에서 이 내용 자체의 맥락에서도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것이 보이고 직접적으로 부의 재분배라는 단어를 언급했었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거는 돈 갚는 도둑들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것도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고 여기 안에서도 부의 재분배란 단어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다 체크를 못 해놔서 그런데 아마 기억으로는 그 종이의 집 있지 않습니까? 조폐국을 터는 그 컨텐츠에서도 부의 재분배란 단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가 더 있는데 이 막 분 단위로 다 체크를 해놨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컨텐츠로 만들 일이 있을까 뭐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재분배라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산타들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이 화폐 개혁이나 금융 시스템을 변화한 이후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부의 재분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론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잠깐 초기 영상을 리뷰를 하면 이 뒷배는 누구인가에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현재 기축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달러의 주인은 그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FRB, 즉 연방준비제도이다. 달러의 주인이 그들을 소위 유대 금융 세력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이제 아, 미국의 채권을 받아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그 돈의 출처는 그냥 원장에 이렇게 한 줄 쓰면 돈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돈들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국내의 상업은행, 대표적인 상업은행들의 지분율을 좀 찾아봤습니다. 신한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 60% 정도 되고요. KB는 76%, 하나금융지주는 70% 정도, 우리금융은 42% 정도. 이거는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여기서 외국인 지분율이라고 하면 그 완전한 그 메머드급의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락이나 뱅가드를 의미합니다. 걔네들은 이제 돈 되는 회사나 기업들은 거의 다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 찾아봐도 그렇고요. 그다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제 8%, 뭐 6%, 8% 여기는 뭐 상당한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기관 및 개인 투자자라고 적혀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이것도 아마 검정머리의 외국인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상당한 양은 이미 대놓고 외국인이 가지고 있고 요것도 검은머리 외국인이 아닐까 저 추론이 들고, 이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 정도의 포션은 그러면은 통제 밖의 영역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를 하나 보면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돌풍이라는 시리즈물인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당파 싸움과 유착의 행태가 복잡하게 얽혀서 진행되어져 나아가는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설경구가 대통령을 시해합니다. 대통령을 시해하고 본인이 권한대행으로 그 대통령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요 김희애 배우는 당 대표인 것 같죠? 굉장히 높은 그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기업 총수인데 김희애는 거의 이제 이 대기업 총수의 수족처럼 되어 있습니다. 가끔은 뭐 이제 협박을 하기도 하고 뭐 들이받기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수족처럼 되어 있고 약간 설경구는 약간 막가파식으로 막 하는 그런 약간 강성입니다.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김희애가 각 부처 장차관 정부 주요 직책에 임명할 사람들을 추려서 상의하겠습니다 했더니 기업 총수가 내가 할 일을 정의원이 알아서 뭐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부 주요 직책에 장차관들을 임명하는 것이 기업 총수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리스트를. 국무총리에 누구 앉히고 교육부 총리에 누구 앉히고 통일부 장관에 누구 앉히고 이 주요 자리에 그리고 주요 공기업들의 이사장 자리나 이런 자리들도 다 리스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앉히라는 거예요. 쓸만한 놈들이니까 잘 부려봐 하면서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희애가 회장님의 사람들로 내각을 모두 채우는 것 하면서 이제 난감함을 표현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김희애가 이 리스팅을 받아들고 이제 설경구한테 가가지고 그 기업 총수가 이렇게 요구해 왔다. 이제 뭐 이렇게 뭐 밉보이지 않고 어쨌든 기업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받으려면 이 사람들 앉혀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설경구 막갑하니까 안 앉힙니다. 단 한 명도 저 리스트대로 이제 기업 총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진행이 되다가 이 설경구 본인이 어떤 이제 난관에 부딪혀서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기업 총수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드님과 한 약속이 있습니다. 강상훈 부회장 이게 아들입니다. 기업 총수의 아들. 강상훈 부회장이 한 일을 밝히면 제가 한 일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약속. 그런데 아드님의 입을 막는 손이 있습니다. 정수진 총리의 손. 정수진 총리가 김희애 배우입니다. 그래서 정수진 총리의 손을 치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기업 총수가 그냥 해줄 리가 없죠. 딜을 봐야죠. 그럼 제 손에는 무엇을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력서를 하나 내밉니다. 이력서입니다. 제가 부리던 사람입니다. 꽤 쓸모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죠. 이제 김미애 배우 대사인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요구하겠지.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자금이 900조. 국가 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지. 그 돈의 10분의 1만 움직여도 대진그룹의 주가는 폭등. 설경구 대사, 국민연금을 대진그룹 시드머니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이런 뜻인 거죠. 이거 보시면 2023년 3월 근방이었나요? 그때 미국의 4개인가 5개의 은행이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생겼었죠. 그 은행들의 국민연금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 SBV 이 은행은 그 미국의 그 바이든을 비롯한 그 민주당이나 LGBTQ 뭐 이런 사업들이나 그런 쪽에 힘을 실는 의원들에게 엄청난 후원을 하는 은행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컨텐츠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냥 극본상 등장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나라 상업은행 대표적인 상업은행들의 지분들이
외국인에게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방금 보여드린 형태로 그들이 유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은행들이지만 소유는 우리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현실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털깎기라고 하죠. 이제 금리를 낮추고 막 유동성을 공급해서 이제 제 3세계나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가 이제 쫙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만들고 일정 시간이 되면 싹 양털 깎아 갖고 다 가져가죠. 우리나라 IMF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은행 시스템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지구촌에 돌아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돈을 그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부의 재분배, 그러니까 산타가 정의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보려고 합니다. 노예. 여러분들은 노예이십니까? 노예가 아니십니까? 노예는 아닌데 조금 들여다보면 좀 노예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뒷배는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타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돈을 무조건 많이 뽑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찍어내는 대로 그들에게는 돈이 되니까요. 그게 이제 각 개별 은행에 내려가서 지급 준비율을 거치고 파생 상품들을 거치면 정말 어마어마무시한 돈들이 그들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무조건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그냥 몇 억씩 하는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의문을 품어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냥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 이제 주거의 형태가 자가도 있을 것이고 전세도 있을 것이고 월세도 있을 것인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십시오. 결국은 이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일반 대중들이 엄청난 금액의 대출을 받고 이 집값에 대한 이자로 그게 월세여서 집주인을 거쳐서 가든 본인이 집주인이어서 직접 내든 결국 은행으로 가지 않습니까? 적게는 5, 60만 원, 70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씩 한 달에 갖다 바칩니다. 부동산 가격이 높은 것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돈이 다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은 산타 겁니다. 쇠가 빠지게 3, 400, 500 벌어가지고 거기에 몇 프로를 공식적인 세금이 아닌 은행 이자로서 그들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지 이 현실의 작태를 바라보면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한번 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월 수입이 내가 얼마를 버는데 은행한테 이자로 얼마를 갖다 줍니까? 그리고 국민연금을 또 내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어떠한 구조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내고 있는 세금들에 관련된 세법들도 이 미국의 FRB가 창설되면서 신설된 세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요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노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산타들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엎어버리고
왜냐하면 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젠다와 맞물려도 걔네들의 산타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돈의 형태가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이게 파이로 바뀐다고 하면 마음대로 못 뽑아내는 겁니다. 무한 프린팅을 못 하는 겁니다.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 제끼는 게 지금처럼 수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의 통제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돈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물 한 방울 셀 틈 없이 완벽하게 통제했던 돈이 돈에 대한 통제력을 일부 잃는다는 말입니다. 산타 입장에서는. 그리고 돈을 발행하는 근거가 미국에게 빌려주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의 변수가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를 해결한 그 기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쌓아온 그 신뢰, 그것을 담보로 가치를 갖게 된 파이라는 화폐는 금리의 영향을 거의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들이 부의 재분배라는 이야기를 자꾸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90%만 통제할 수 있게 됐네 라고 하면서 그 10%의 여분이 대중들에게 적어도 돈에 있어서만큼은 넘어오는 게 맞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돈이 이제 그 파이로 만약에 화폐가 바뀌게 된다면 그들은 이미 충분한 양, 이 세계를 여전히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확보해 놨을 겁니다. 확보해 넣지 않았더라도 어떻게든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자산이 파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의 가치를 낮게 두지 않을 거고, 파이를 아주 이제 괜찮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언론에서 치면서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파이를 보유하고 있는 피지배계층인 일반 대중들도 파이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덕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산타들이 부의 재분배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부의 재분배하면 이게 뭐 공산주의처럼 막 똑같은 양을 배분해가지고 어떤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부의 재분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파이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만이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돈 장사 이제 파이 갖고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디파이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한 플랫폼이 뭐 이제 그 덱스 같은 것이 생긴다라고 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로 안전하게 돈 장사를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은행들만 할 수 있었던 대부업 이게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업은 이제 대부업까지는 잘 안 가잖아요. 안전한 금융권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던 특권. 은행은 진짜 아주 멍청이 천치가 아니면 망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 망하려고 맨날 신용 등급이 얼마인지 네가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무지하게 꼼꼼하게 보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전 은행에 가면 그 사기 시스템에서 지네는 돈만 이렇게 앉아서 돈만 벌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막 타이트하게 막 옥죄 갖고 내놓을 거 내놔 그래야 빌려줄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때 되면 금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이 새끼들 그냥 막 팍팍 올리면서 대출 금리는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흥분을 했는데 어쨌든 파이의 소유권은 분명하게 내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은행이 갖고 있던 돈 장사할 수 있는 특권 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산타들이 돈에 대한 장악력이나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을 부의 재분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부의 재분배의 일부라도 내가 나의 권리로 장악을 하려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 아, 네, 제가 생각하는 산타들이 부의 재분배를 자꾸 언급하는 그들의 정의는 아마 이런 맥락에서 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예, 저의 해석이, 해석입니다.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공평하게 나눠지는 뭐 혹시 모르죠. 뭐 제가 계속 언급했던 사이버 어택이 이제 정말로 광범위하게 크게 일어나 가지고 뭐 기본소득처럼 또는 재기할 수 있는 어떤 긴급 그런 자금처럼 일부 파이가 나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애초에 산타들이 의도한 부의 재분배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맥락에서 등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